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안이 나오자마자 노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지만 기본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짜리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년짜리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수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네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총선 때 공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지역구보다는 전체 판세를 생각해서 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싸움은 문재인, 박지원 양강체제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주류 측 대표주자로 거론됐던 김부겸 전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에 헌신하겠다며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앞서 빅3 불출마를 요구했던 29명의 서명파 의원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두 의원의 불출마 결단을 계속 촉구하고 내년 1월 7일 예비 경선에 투표권을 가진 당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문 의원의 출마 선언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책임지는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책임 정당을 만든다니 말이 되는 것이냐며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문 의원의 당 경선 출마를 비난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문재인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한 이후에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면서요? 네. 그 문재인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리얼미터가 발표한 오늘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요. 16.3%를 얻어서 14.6%에 그친 박원순 서울시장을 5개월 만에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 상승은 수도권 20, 30대 무당층과 새정치연합 지지층,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뚜렷했는데요. 조사를 한 리얼미터는 문 의원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검경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확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는 와중에 문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전화 방법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정치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요. 3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뒤를 이어서 4위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5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 고문이 탈당 후 신당 행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동영 의원은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야당다운 야당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의 의견을 좀 더 듣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당 창당이 야권 재편, 즉 신당 창당을 했다가 선거 직전에 지분을 안고 재통합하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정당을 떴다방 정당이라고 한다면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야권이 야당다운 야당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당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동영 고문의 이런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동교동계 자장인 권노갑 상임 고문이 분열은 절대 안 된다며 정 고문의 신당행을 만류했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대의 명분도 없다. 또 하나의 야권 분열이라고 말하면서 정 고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성곤 비대위원과 홍영표 의원도 정 고문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역시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는데요. 제1야당이 새누리당 이중대 듣는 소리도 지겹다. 믿을 당이 없는데 야권 개편에서 새롭게 나가야 한다며 정 고문의 움직임에 찬성 의견을 준 분도 계셨고요. 반대로 이번에 또 당을 나가면 정동영은 진짜 철새 정치인이 되는 거다. 야당끼리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뺄셈 정치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냐며 정 고문을 비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있죠. 네. 신은미 씨 그리고 황선 씨. 경찰이 이들을 수사를 했는데 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상 낙원이라는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12월 10일 오후에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그 신 씨와 항 씨의 토크 콘서트 진행 도중 고교생 오모군이 신은미 씨에게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물을 던졌거든요. 그러나 신은미 씨와 항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토크 콘서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오군이 사실이 아닌 풍문을 듣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애초 지상 낙원 발언 논란은 일부 종편 채널이 신 씨와 황 씨의 토크 콘서트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며 칭찬했다라고 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인 신 씨는 내년 1월 9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내년 1월 초까지 신 씨와 황 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진짜로 종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도 몰아내야 한다며 언론사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지상낙원 발언은 하지 않았어도 북한을 좋게 포장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장난을 친 사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이 인터넷을 떠들어서 파장이 일어섰는데 네.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강남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들은 수술 환자 옆에서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렸죠. 이게 또 마취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죠. 29일 강남구 보건소 측은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거 보면 중국 욕할 것 없다. 도대체 저게 제정신인가? 어디인지 공개해서 문 닫게 해라 등의 댓글을 달면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죠.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오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죠.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2년짜리 비정규직을 4년 후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나라님들은 비정규직의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8980번님 의견입니다. 4809님께서는요, 슬픈 현실이지만 해고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2년짜리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이어서 그럴까요? 평소 월요일 퇴근길에 비해서도 정체가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게다가 사고까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지난 지점 하위 차로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 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가는데 강변북로가 난지나들목에서 동호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양대교 부근에서 서행이 됐다가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또 동작대교부터 청담대교 지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양재나들목 목간 지점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남에서 양재까지 시구간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오산에서 동탄, 기흥동탄에서 수원, 다시 판교 부근 일대로 모두 1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후로도 달래내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까지 10km 구간 더 속도가 떨어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늘 오전이죠. 북한에 내년 1월 중 대화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보낸 것인데요. 우리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답변을 해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북한에 제안을 하셨죠. 1월에 대화를 하자. 특별히 이번에 이런 회담 제안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에 남북대화가 오랫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네. 없어가지고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네. 통일 준비 작업을 하면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남북 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아마 북한 측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네. 대화하자 그러는 그런 제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이 제안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번에 김한건 북한 비서가 개성공단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측에 무슨 이 박근혜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런 데서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뭐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남북 대화 필요성을 항상 느껴왔었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이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남북 대화가 좀 복원이 되어 가지고 예. 분단을 종식시키는 그런 그 노력을 남북이 해야 된다 그러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껴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난 24일 날이죠. 예. 개성에서 접촉이 있었죠. 네. 사실은 그 접촉했던 분이 김성재 전 문체부 장관인데요. 네. 저희 그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대북제의할 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꼭 뭐 그분이 얘기 듣고 와서 그렇다기보다도 최근에 북한 태도가 조금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제의했다는 거는 큰 그렇고요. 네.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혹시 저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다녀온 이후에 또 발표가 났기 때문에 혹시 미국 정부와 무슨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다. 하는데요. 6일째 장관은 그 워싱턴하고 뉴욕을 다녀오셨죠. 예. 그런데 그 미국 방문 동안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이 12월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1월 달에 만나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월 달에 만나자고 하시는 의미가 있으신가요? 1월에 뭐 만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금 네.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월에 만나자고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6월 17일 날이 이제 구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산가족 제외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이산가족 제외를 위해서라도 1월 중에 만나가지고 네. 남북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1월 1일이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가 나오는데 네. 그 신년사를 의식하고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던데요. 신년사 글쎄요, 뭐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신년사에서 이제 북한이 대개 그 해의 대외 정책이나 대내 정책의 기본을 밝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는데 꼭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북 제의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이 말이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전에는 뭐 이 통일부 장관이 명의로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통일준비위원회가 특별히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준비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5일 날 발족을 한 다음에 예. 대통령을 모시고 세 차례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80여 차례의 그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그 논의할 그런 그 사항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고 예.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걸 이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그동안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이냐고 그래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북한 측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네. 북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예.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통일준비위원회가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제 저 위원장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일준비위원회가 갖는 그런 어떤 그 비중 같은 것도 뭐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통일준비위원회를 별로 달갑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북한이 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부나 그 준정부 조직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어디 그렇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통준이는 네. 상당히 상당히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 예. 2번 정도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고 네. 그것도 북한의 매체의 성격으로 봐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네. 비공식적으로 돌리는 얘기는 뭐 대단히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봐야죠 이제. 네. 네. 저쪽에서 화답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려우시죠? 그러시죠. 물론이죠. 네. 네. 혹시 저 사전에 접촉하신 건 없습니까? 저는 접촉한 게 없는데요. 다른 분이라도 다른 분이 좀 하셨나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동준이 위상이 있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또 최면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좀 그러니까 접촉을 하셨을 것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화 만나게 된다면 말이죠. 네. 어떻게 만나게 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북측에서의 수정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급이라든가 격을 또 따지고 나온다든가 네. 또는 무슨 주체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네. 의제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죠. 예. 그런데 급을 따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금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금년입니까? 그래가지고 예, 급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이고. 네네. 통일부 장관이로므로 북측의 김양근 통전부장에게 이 연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양근 부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송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김양근이 북에서는 대남 정책과 대화의 총책이고 네. 우리 쪽으로 볼 때에도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충분히 격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일에 회담이 성사가 되면 네. 의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에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좀 다룬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사 조치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네, 그럼요. 일단 저희들은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예. 어제 제안을 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오이사 조치 같은 것도 이제 저희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3일 날. 네. 저희들 전체 회의 때 직접 거론을 하셨습니다. 네. 오이사 조치에 관한 것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풀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북한이 대화에 호응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네. 저는 양측이 다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얘기를 해서 네. 하나둘 풀어 나갈 수 있을 그런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2차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 상태는. 그렇죠. 왜 그렇게 그런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극복이 돼야 이 회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예. 일단은 밖으로 나온 것은 북한이 저희 풍선 북한에 날리는 거. 네네네, 전단. 네, 전단 문제를 이제 제일 크게 터집을 잡았죠. 네. 터집을 잡았는데, 그 뒤에는 전단 문제가 크게 좀 불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북한이 사실은 저희들,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단 무차 같은 게 다시 나와가지고,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갖다가, 후퇴시키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저희 체제가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는 그거 터집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또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네. 그건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 약정이 오늘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된 만큼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과 군사 비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일 3국이 오늘부터 이제 이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면서요. 근데 네. 여기서 공유하기 전에 군사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정도의 것을 말합니까? 네, 북한의 핵미사일, 즉 네. 핵능력에 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죠. 네. 왜냐하면 그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시에 다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서로 간에 다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위성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미국은 영상 정보, 즉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보는 영상 정보가 제일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통신 감청이 제일 강합니다. 아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강할 것 같은데, 네. 일본이 그 신호정보 감청기라고 하는 그 신호정보 정찰기를 한 30대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북한의 통신 감청, 전자신호 감청 이런 것이 제일 강하고, 우리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휴민트 정보, 즉 우리는 언어와 민족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이게 제일 강합니다. 네. 따라서 일본, 한국, 미국 이 세 나라가 전부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자 하는 어떤 그 실리적 차원에서의 약정인 것이죠. 네. 정보 공유라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합니까? 미국이 중간에 서죠. 미국이? 일단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서로 그냥 미국 없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 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국방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 국방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네. 미국은 그것을 일본 국방성에 방위성에 제공하고 네. 일본 방위성도 자기네들이 정보를 미국에게 제공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하는 그런 그 미국을 매개로 하는 네. 그런 것이고 지난 2012년이죠. 그때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는데 네. 그때 한미일 군사정보 포괄적인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예. 여론에 밀려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 핵 정보뿐 아니고 네. 대부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핵 관련한 정보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군사 비밀에는 뭐 1급, 2급, 3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그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군사 정보가 네. 2급, 3급 정도에 국한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1급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급 그 군사 기밀은 네. 정말 몇 개 되지도 않고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군사 기밀 예. 누가 봐도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군사 기밀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대부분 2급 기밀이고요. 네. 1급 기밀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 저 나라를 공격한다. 또는 김정은이 지금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항복한 상태다. 네. 이런 정도 또는 예.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를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네. 일단 일본을 한 달 이내에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세력을 모으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1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네. 생각하는 정말 고도의 군사 기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2급이기 때문에 네. 2급, 3급이 이 2급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정보의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당히 고급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정보 약정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는 좀 반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든가 또 집단적 자유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든가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현실적인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현실적 가치와 네. 그리고 이제 민족적 감정이 이렇게 그 가미된 어떤 그 감성적인 상황이 이제 대치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강제적으로 병합해서
그렇게 수탈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사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금 보통 국가화, 즉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사 국가화 하겠다는 그런 지금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그러한 과거사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또는 핵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현실적 어떤 그 위기감이 있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현실적 반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어떤 그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핵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네. 다만 이것이 약정이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이렇게 조약처럼 길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개발을 해서 일본과의 약정을 조기에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를테면 비난만 하지 말고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한미일의 군사 정보 공유가 너무너무 잘 되면 이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로 편입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열받아가지고 또 네.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 정보 공유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어떤 그 편입, 즉 예. 미국의 MD에 편입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무기 체계의 성능이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네. 지어내는 말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현존하는 또는 근미래 또는 원미래에 존재하는 어떠한 무기 체계로도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중간 요격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중국이 미사일을 쏜 것을 우리가 먼저 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이 발사됐다. 지금 그쪽으로 날아간다라는 조기 경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미사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중간 요격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MD의 편입이다. 이런 것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쳐놓은 네. 일종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중국이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 나라가 손잡고 북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 그 네. 점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세 나라가 손잡고 북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죠. 예. 북한의 핵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중국이 결코 걸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세 나라가 손잡고 북한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왔냐? 네. 그것은 중국의 방임 또는 무관심 또는 음성적으로 도와줌 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일종의 중국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네. 한미일이 북한을 감시하는 어떤 군사적 감시체가 걱정이 된다면 네. 중국이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정보 교환을 할 가능성은 없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정보 교환 협정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고급 정보냐 예. 그것은 이제 정보 협정이라는 것이 예. 서로 간에 또 입장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협정을 했다고 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카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같이 교환할래? 네. 이랬을 때 오케이라고 돼야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도 사실은 이런 정보 교류 협정 많이 이렇게 해나가면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남북 간 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오늘부터 이제 공교롭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쪽 반응은 어떨까요? 북한은 뭐 당연히 당분간은 그 날선 반응을 보일 것인데 예. 김정은 이제 사제가 3년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도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2015년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멘텀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삼으려고 할 텐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이 오늘로 시작된다고 해서 김정은이 또는 북한이 또 그 날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보자 할 필요는 없고 네, 예. 한반도 시력 프로세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안보와
교류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적절한 시기의 제안이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다만 북한으로서는 어떤 그 부드러운 대답이 나오기는 조금 곤란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오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